목소리. 네. 뭔 소리니? 자, 한번 가이드 축을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이드 축은 5번 부품은 요렇게만 5번 부품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면도에서 보시면 가이드 부품이 일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는 있죠. 좌측면도에 이거는 가이드 축이 아니라 했어요. 좌측면도에 표시되는 거는 오히려 스토퍼라는 부품, 요것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것이지 축이 디스플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그리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중심선 먼저 그리고 요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얘를 회전 보스 베이스 해가지고 형상을 먼저 만들면 되겠구나, 요런 생각 바로 들죠? 그랬을 때 우측면 평면 가지고서 이동조를 스케치했듯이 요 가이드 축 5번 부품도 우측면 평면에서 스케치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나중에 요거는 어셈블리에서 볼 때 처음에 스케치하는 평면을 왜 우측면으로 잡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세 파트에서 우측면 평면의 스케치, 먼저 중심선 그리는 거죠. 중심선 그릴 때 일단 바깥에서 저는 많이 그려요. 요래 그려놓고 요 원점하고 중심선하고 일치를 놓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그릴까? 어디를 원점으로 놓을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점을 파트에 어디다 놓고 그릴까, 이거를 저는 꼭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가 원점 놓는 자리로 좋겠어요? 여기 A, 여기 끝단 B, 네, 소신 지원하세요. 눈치 지원하지 마시고. C는 없고.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A. A도 괜찮아요. 왜 A를 생각하냐면 이거는 고정조, 요 빗금쳐 있는 해칭선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고정조라는 부품인데, 고정조에 조립되는 면을 기준으로 볼 때는 A로 생각하는 거죠. 또 B로 봐도 돼요. 부품 입장에서 제일 우측 끝단을 기준으로 나는 설계를 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럼 왜 물어봤어요? 그거 둘 다 된다고 하면서. 자, 어느 거를 기준으로 잡을 때 설계할 때 좋으냐면은 어셈블리, 조립되는 부품을 우리가 설계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품과 조립되는 자리죠. 그런다고 봤을 때는 A 쪽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A 쪽이 더 좋겠다. 그래서 저는 A 쪽에다가 이 원점을 놔두고 스케치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요 선하고 원점하고를 일치로 구속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실측을 다 하고 하시면서 했으니까 저는 바로 그려볼게요. 선 그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일치 피드백 보면서 아예 그렸어요. 어느 거하고 일치 피드백이 떴어요? 지금 이 라인하고 원점하고 일치 피드백이 뜨면서 그려졌단 말이죠. 구속 조건으로 선분에 아예 일치 구속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름값을 여러분 얼마로 보셨어요? 뭐 당연히 M8이니까 8파이로 보셨겠죠? 8파이. 좋아요.
자, 치수가 좀 작으니까 크게 치수를 키워 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8파이가 됐고, 이 선과 이 선 이렇게 단이 나눠져 있는데 지름이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단이 나눠진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요 단에서 단까지 얼마로 실측하셨어요? 요거 30. 오케이. 30.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를 제가 조절해야 될까요? 중심선의 끝점을 이렇게 당겨서 빼야 된다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뭡니까 이거 조금 늘려놓고 조절해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이 단에서부터 이 단까지 이렇게 치수 넣는 거는 A고, 이 단에서부터 이 끝단까지 넣는 거는 B고. 자, 이번에는 어디에 치수를 넣는 게 맞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B. 민철씨 왜? 직렬치수기법, 병렬치수기법 중에서 뭐기 때문에? 병렬치수기법이기 때문에. 병렬로 기입하는 게 왜 좋다고 그랬어요? 공차의 누적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죠?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A, 직렬치수기법일 때는 A하고 30 요게 직렬치수기법일 때는 공차의 누적이 상관없을 때는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공차의 누적이 상관없을 때는 A하고 30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병렬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전체 길이를 얼마로 보셨어요? 106. 106으로 보시면 맞았어요? 자, 이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셨나 보니까 얘에서부터 못따기 전이나 이런 그 여기쯤 뭡니까? 못따기가 아니고 이게 그 나사부, 아니 너트 있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부터 와셔가 있는 요거까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는 어디까지예요? 요거에서부터 여기 끝단 요거죠. 그거를 쟀을 때 106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의 지름은 얼마였어요? 아유, 쉬야 마렵네. 막 그러셔가지고. 그죠? 12파이 맞죠? 자, 12파이 아니고 다른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잴 때 이 지름을 재야지. 그죠? 여기 지름 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회전 보스 베이스 할 거는 내가 다 실측을 한 거네요. 그죠? 이 핸드폰이 자꾸 음성 인식을 하네. 잠깐만요. 이 음성 인식을 어떻게 끄지? 하여튼.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치수 다 확인하셨을 테니까 바로 회전 보스 베이스 갈게요. 밑에 수평선은 안 그린 거는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예스. 요렇게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 오토캐드에서 한 것처럼 요거 나와야 되죠. 요거. 오토캐드 도면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M8. 그거만 끝이에요? 곱하기 1.0. 즉 곱하기 뒤에 1 요렇게 쓰는 거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피치 값이라고 얘기했죠.
순화사에 이거는 순화사인데 순화사가 됐든 암나사가 됐든 이 호칭 치수 뒤에 곱하기 해놓고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피치 값이 이렇게 표시되면은 요것만 보고서 우리는 이게 일반 나사라고 했어요? 가는 나사라고 했어요? 가는 나사. 아니 왜 축에는 가는 나사 적용한다고 했어요? 응? 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사산, 나선 곡선이 더 촘촘하게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일부러 요건 듬성듬성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 일반 나사였을 경우 지금 나선이 몇 개 생긴 거예요? 근데 피치 값을 1로 높이면 이렇게 더 촘촘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더블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플랭크 각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오는데 요렇게 순화사도 이렇게 돼 있고 암나사도 이렇게 돼 있어서 표면적이 닿아서 마찰력이 높아지죠.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단면으로 보면 이 표면적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풀릴 거 아니에요. 뭐가? 여기 달려있는 너트가 안 풀릴 거 아니에요. 너트 한 번 채운다고 그냥 영원히 달려있지 않아요. 진동이나 작동할 때 충격이나 그런 게 생기면 풀어질 위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축에다가는 가는 나사를 적용을 해서 면적을 높이자는 거예요. 마찰 면적을 높여서 가자는 것이 축의 순화사에는 무조건 가는 나사를 적용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일 정도로 못이 박히셔야 돼요. 이제 몇 번째 이야기 했더라? 한 세 번째인가? 세 번째가 됐네요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거를 이 형상에다 표현하는데 이거 구멍가공마법서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뭐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표면으로 잡는 것도 아니죠. 표면으로 잡으면은 충돌이 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잡는다고 그랬어요? 삽입, 또 주석, 또 나사산 표시. 이것도 이제 외울만 하죠. 자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 삽입 주석 나사산 표시 들어와서는 뭐부터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모서리 요거 잡으면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옵션을 뭐로 쓰시라고 했어요? 블라인드일 때는 시작하는 면을 잡아야 되죠. 요거 측면, 원통의 측면, 다른 말로는 끝단, 축의 끝단, 그죠? 요 면을 딱 잡아주면 요걸 시작면으로 잡았어요. 그죠? 블라인드 값을 입력하는 창 여기에다가 몇으로 보셨어요? 오케이, 맞아요. 그럼 15고 요렇게 설정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규격은 KS의 기계나사산인데 뭐 하나 틀렸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나사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 클릭해 가지고 가는 나사 요거 M8 곱하기 1 있나요? 이렇게 가는 나사로 요거 바꿔주고, 자 그러면은 요것을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데 얘는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3D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솔리드웍스의 어느 파일에서는 볼 수 있다고요? 방금 한 거 나사산 표시한 거 솔리드웍스의 3D 말고 어디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2D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했고, 자 순화사는 삽입 주석 나사산 표시로 기입하는 거라고 보면은 이쪽에 표시되는 게 또 있죠.
요거는 M4죠. 제가 일전에 할 때는 이거 나사산의 깊이를 15로 봤었나 보네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보면서 제가 16이라고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죠? 예. 오늘 했던 대로 갈게요. 오늘 했던 대로. 자, 그런데 쌤 요거 할 때는 스케치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배치할 때 요 면을 측면 요거 잡고, 그 다음에 배치할 자리는 모서리에 중간이 바로 표시가 되니까 스케치 안 하고 바로 구멍가공 마법사 들어가도 되겠어요. 구멍가공 마법사 가는데 구멍의 유형은 뭐로 써야 된다고요? 직선 탭. 여러분이 이거 직선 탭 잘 하셔서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표준 규격은 KS고 탭 구멍이고, 앞전에 이동조에서 썼던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M4까지는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작업하신 거를 질문하면서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한 두 분한테인가? 나사산의 깊이를 나타내는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선 A, 여기선 B, 여기 수직선 C가 있는데, 앞나사를 나타내는 유효나사부의 깊이를 표시하는 선은 어느 걸까요? A예요? B예요? C예요? 왠지 요거 표시를 한 거 보니까 B 같죠? 그죠? B가 맞아요. A로 표시한 요 선은 뭐가 표시된 거냐면 볼트가 표시된 거예요. 볼트의 외형선과 뭡니까? 볼트 입장에서 끝을 나타내는 요 부분이 불완전 나사부였고, 그거하고 유효 나사부를 구분하는 선이 A였어요. 볼트의 선이에요. C는 뭐 어디의 선일까요? 드릴 끝. 가공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처음에 드릴로 이렇게 빵 뚫어 가지고 드릴로 구멍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탭이라는 공구로 이렇게 앞나사를 깎아낸다고 그랬죠. 그런 면에서 요거는 드릴 끝인 거예요. 구분되셨나요? 얘는 드릴 끝, 얘는 앞나사부의 유효 나사 깊이.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로 여러분이 실측 오늘 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16으로 보기로 한 거죠. 이거를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냐면, 얘를 블라인드 형태로 바꾸고, 그랬을 때 여기 A예요? B에다가 이 값을 적용해야 돼요. B에다 적용해야 돼요. A 자리는 블라인드 형태일 때 A는 드릴 끝자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여기 자리가 나사부 깊이를 나타내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사부 깊이가 요게 16으로 입력이 됐으면 드릴 끝자리 요거는 공식을 우리가 외우자고 그랬죠. 어떻게 외웠어요? 1.25배. 나사부 깊이 곱하기 1.25배 요렇게 해주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저도 그거를 그대로 16 요렇게 입력해 놓고, 얘는 16 곱하기 1.25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위치 탭으로 갑니다. 위치 탭으로 바로 와서 먼저 평면을 클릭해요. 어머, 원점 표시되네. 바로
요런 거는 스케치를 미리 필요 없는 거죠. 요거 그냥 바로 일치 보고 찍고 확인. 정리됐나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는 이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CAD에는 뭐도 표현이 돼 있어요? 요거 요렇게 깎은 것도 표시해 놨죠? 자, 깎은 거의 바깥 지름을 나타내는 요 값은 얼마로 돼 있어요? 4.25파이고 각도는 몇 도예요? 요거 센터 구멍의 흔적이라고 그랬죠. 센터 구멍 기억나요? 자, 어쨌든 요거 센터 구멍이라는 부분, 이 나사부에 대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렇게 나사 가공을 할 때 원통 축을 선반에다가 끼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센터 구멍이라는 걸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규격을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서 또 드릴게요. 우리가 실기실무 이론서에서 잠시 책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일종은 센터 구멍의 종류라는 그 부분을 보시면 제1종은 A형, B형, C형, R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도면을 크게 놓고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요거는 A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A형이면서 여기 있는 거죠. 참. A형이면서 호칭 지름은 2. 이게 호칭 지름을 이야기해요. 호칭 지름 2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해놓고 4.25 이렇게 써 있죠. 호칭 지름은 규격에서 D라고 표시되고, 대문자 D가 바깥 지름 이렇게 표시되는데, 책에서는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그림 13-2 그림 13-2 센터 구멍이라는 거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축의 끝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려져 있고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게 마저 있죠. 그러면서 요것을 이렇게 치수 뽑아 가지고 파이 몇이라고 써놨어요? 그죠? 이 호칭 지름이라고 이야기한 2가 여기에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호칭 지름 2가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에서는 도면에서는 이쪽에 4.25인데 4.25는 그 그림 제시된 거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자, 요거는 PDF 파일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책은 그대로 펴놓으시고.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에 보시면은 센터 구멍에 대한 것이 맨 끝에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에서부터 나와요. 여기서 센터 구멍에 대한 표시 방법 해가지고 여러분 실기실무 이론서 펴놓으신 책에서도 센터 구멍의 표시 방법에 요 표시는 반드시 남겨둔다. 책에 그런 내용 있나요? 큰 가로 2번에 표시 방법이죠. 센터 구멍 표시 방법 KSB 0618 찾으셨나요? 네. 반드시 남겨둔다는 거는 센터 구멍 흔적을 그대로 남겨둔다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 놓고 60도 기울어지는 선을 더 그려 놓으라고 해 놨죠. 그죠? 그랬을 때 요 선에 대해서 이 기호를 어떻게 그린다, 기호 크기라고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작도한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는 좀 다르게 그릴 거예요. 기호 크기라는 거에 보면은 요 선을 제 경우는 요거를 6 정도로 잡던가 그렇게 가고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고 여기를 상대극좌표로 간다고 했을 때 골뱅이 6 꺽쇠 마이너스 30도 요렇게 저는 주로 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쪽으로는 요렇게 선 나오는 거는 이거 미러에서 넘길 거고요. 캐드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 간격 이거는 규격에서 요거 5mm 잡으라고 했는데 요거 5mm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6mm로 외우기 이게 더 외우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책의 거는 그렇게 비교해서 보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남아 있어도 좋다라는 요게 문제예요. 남아 있어도 좋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겨둬도 되고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도 되고 이 두 가지 말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상관없다죠? 상관없다예요. 즉 그런 거로 우리가 본 것처럼 과제 도면에 이거는 요령이란 말이죠. 이렇게 축의 끝단을 부분 단면으로 표시해서 암나사가 있다. 암나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편에는 반드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우자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센터 구멍 때문에 이런 흔적이 있겠죠. 처음에 센터 구멍 흔적이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는 이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는 남아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때문에 안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게 뭐예요? 나사산, 수나사산이 표시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림이 너무 작나요? 조금만 더 키워서. 여기에 수나사산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센터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된 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눈대중으로 봐도 여기가 센터 구멍이 먼저 있고 수나사 가공을 나중에 할 때 깎이게 될 때 여기가 너무 얇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파손이 생긴단 말이죠. 외경 가공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센터 구멍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외경을 깎아내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 센터 구멍 이렇게 흔적이 있는 데를 뭐를 채운다? 작업자들이 용접물을 채우건 쇳물을 채우건 이렇게 채우고 연삭기 그라인더 같은 거로 한번 면을 이렇게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구멍을 메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나사산을 이렇게 내면 이거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쪽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가자는 거예요. 어떨 때? 여기는 암나사산이 표시되어 있을 때. 반대편에 암나사산 표시되어 있고 가뜩이나 이쪽은 수나사이고 이럴 경우 반드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자. 외우자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대신에 밑에 있는 이런 경우는 이쪽 끝에 상관없겠죠. 남아 있어도 괜찮고 여기는
왜? 이거는 M14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꼴 나서로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14 이렇게 갈 거예요. 이쪽은 남아있어도 역시 상관없어요. 여기에 핸들을 꽂을 수 있도록만 하면 돼요. 그런 면에서 이쪽은 호칭 지름 뭐 2짜리가 되고 뭐 이 바깥 지름이 4.25였던가 이렇게 되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안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가도 요 사이가 충분히 떨어지죠. 이럴 경우는 내가 아무 표시 안 해두면 남겨줘도 되고 없애도 상관없고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축의 한쪽 끝단에 앞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리고 반대편에도 수나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럴 때는 아예 이거로 외우자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니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남아 있어도 좋다, 상관없다. 이거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누면 절대 안 되는 게 반대편에 수나사부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방금의 경우처럼 한쪽 끝단에 앞나사 표시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는데 반대쪽에 이렇게 돼 있구나. 수나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로 가고 이쪽에 만일에 수나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 되죠. 남겨도 되죠. 이쪽에 수나사가 없을 때 이거로 가도 되죠. 이거는 남겨둔다는 거죠. 구분이 돼요? 이거는 남기면 안 된다. 무조건 이거 적용하는 거는 센터 구멍 표시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먼저 축의 반대편 끝단에 앞나사가 적용되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센터 구멍 표시를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수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은 남기면 안 된다 가고, 수나사가 표시 없으면 남겨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상관없다는 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요거 구분되셨어요? 요거는 실기시험에서 이거 센터 구멍을 꼭 표시를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또 넘기니까 센터 구멍에도 보면은 여러분 책에서는 요거 A형, B형, C형, R형 이렇게 말만 써 있죠. 센터 구멍의 종류 1번 해가지고 여러분 책에 1번 해가지고 센터 구멍의 종류 KS, B, 04, 10 요렇게 표시해 놓고 A형, B형, C형, R형 요렇게 말만 써 있고 그림 자료가 없었죠. 그게 요거예요. 우리는 주석에다가 CAD의 주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A2에다가 슬래시 해놓고 4.25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야기할게요. 앞서 A형에서 요게 좀 안 보이니까 좀 요렇게 화면을 조절할게요. A형에서 요게 A형이라고 합시다. 이게 A형일 때 호칭 지름 D 이렇게 써 있죠. 김준우 씨 요거 보여요? D예요. 요거 호칭 지름이에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은 자 얘가 파이 D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게예요. 우리는 2를 본 거예요. 이 숫자 2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2예요. 그리고 바깥 지름 D는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요 기울어진 요거 바깥에 요 선에서부터 선까지 얘를 파이 d 요렇게 표시해 놨어요. 요 값을 보니까 4.25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정리되셨나요? 잘 안 보이시니까 요 그림만 다시 확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요 호칭 지름 D는 우리가 주석 여러분 캐드 도면에 KSA6411 해놓고 ISO도 있었죠 참. 그래놓고 A에 2/4.25 이렇게 나온 거에서 A타입이라는 거는 얘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B타입이었으니까 A타입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2라는 거는 이 호칭 지름 이것이 2파이가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바깥 지름 D 요것이 뭡니까? 4.25파이가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얘가 얘예요. 여기까지 그림 이해되셨나요? 다 체크하셨죠? 캐드의 주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지금 나사 수나사가 적용된 우측 끝단에 이 적용된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요 상황이겠죠. 이게 M8로 이 나사 가공이 돼서 어떻게 생겨 있겠어요? 요런 식으로 나사가 수나사가 가공이 돼서 있겠죠. 이렇게 수나사가 가공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센터 구멍을 그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게 8파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아이고 색깔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8파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못하기 1 곱하기 45 적용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여기가 몇 파이가 될까요? 6파이가 돼요. 그죠? 그럼 센터 구멍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치면은 여기가 4.25가 돼요. 4.25. 6에서 4.25를 빼면 얼마 나와요? 1.75. 그걸 절반 나누면 얼마 돼요? 어쨌든 0. 몇 해가지고 되게 여기가 얇아요.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요거 가공할 때, 나사 가공을 할 때, 수나사 가공할 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표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나사가 있을 경우. 그죠? 이 표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민 씨? 여기 무슨 표시? 지금 빨간색으로 내가 표시하는 요 표시가 뭔 표시예요? 센터 구멍 표시 방법에서 요게 남아 있어도 된다예요? 남아 있으면 안 된다예요? 안 된다죠. 김진우 씨 오케이? 김진우 씨 요 표시는 무슨 뜻이에요? 남겨야 된다. 남기면 안 되겠죠.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센터 구멍이 약간 좀 아리까리 하시기도 할. 제가 열심히 떠들어서 숨어 있었던 센터 구멍에 대한 규격을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앞나사가 표시된 요 자리에 얘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누구냐 넌 이거는 알아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4.25와 60도 이거만 신경 쓰면서 마저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에 숨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뺑이 쳤네. 그죠? 뺑이 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측면에 스케치를 다시 갑니다. 최초 우측면 평면에서 회전 보스 베이스 스케치 했죠. 자, 여기에서 스케치 들어가서 면의 수직 보기. 자, 이 짝에다가 중심선을 미리 그려놔야 되겠죠. 이거 회전 컷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중심선을 잡는데, 이 중심선을 잡는데 저는 이미 이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일치가 이미 떠 있어요. 중심선을 그릴 때. 그러면 화면을 좀 확대해서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구멍 가공 마법사가 적용됐기 때문에 점선으로 나사부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죠.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다 역삼각형을 그리는 건데, 역삼각형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직각삼각형을 그려 봅시다. 일단 여기 1번 일치 잡고서 2번 잡고 3번 잡고 하는데, 2번과 3번은 여기 나사부를 나타내는 요거나 뭐 다른 데에 2번은 일치가 안 뜨게 해주세요. 2번은 일치가 안 뜨게. 자, 선 그리기 보세요. 첫 번째 점은 일치 잡고 있죠? 잡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아예 어디로 잡는 것도 좋으냐면 중심선에다가 잡아도 좋아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 2번 찍고 3번 여기 찍고 4번 첫 번째 점에다가 끝점 일치 보고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졌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각도를 먼저 줍시다. 요렇게 주면은 이거 몇 도 넣으시면 돼요? 60도의 절반. 30도죠? 네, 30도. 그리고 여기 끝점 보이죠? 여기 제가 커서로 지시하고 있는 요 끝점 하고 중심선하고 잡아서 요거 바깥지름 적용해야 되는 부위죠? 몇이었어요? 4.4? 4.3? 네, 4.25. 더워 죽겠는데 왜 자꾸 짜증나게 해요? 네. 자, 요렇게 다 맞추셨나요? 그러면 회전 컷 갑니다. 회전 컷. 팠어요. 이 나사단 표시가 자동으로 맞춰서 조절되죠. 앞나사부 우리가 구멍 가공 마법사로 한 게 자동으로 조절되죠. 디스플레이는 자동으로 조절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세이브. 얘는 뭐로 저장을 한다? 05 가이드 축에 바이스 5로 저장을 한다. 자, 또 회전 컷 다 성공하셨나요?
못따기도 마무리를 하고 끝냅시다. 아이고 숨차. 센터 구멍을 여러분들이 워낙에 헷갈려 해가지고 오늘 처음 공들여서, 아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자세히는 이야기 안 했고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또 까먹을 거예요. 다음에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 형상에서 우리가 못따기를 적용할 텐데 여기 못따기 적용돼 있죠. 요거는 몇일까요? 1 곱하기 45도. 그죠? 그냥 1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1 곱하기 45도. 그죠? 자, 그런데 CAD에서는 어디도 적용돼 있어요? 그렇죠. 좌측 끝단에도 못따기를 적용해 놨죠.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더 표면적이 작아지면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런데 요거를 빼놓으면은 또 이게 좀 그럴 것 같고 해가지고 추가해 놓긴 했는데 사실 여기는 빼먹어도 상관이 없는 자리긴 했어요.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요거는 못따기 또 들어가 있긴 한데 왜? 스토퍼하고 이렇게 닿는 면적이 더 넓을수록 얘는 좋은 거죠. 안전하게 조립이 되죠. 못따기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감독관들 입장에서 여기 못따기 안 넣었다 싶어가지고 이거 따질까봐, 문제 일으킬까봐 요거는 추가해 놓은 경우기는 해요. 뭐 별거 다 신경 쓰고 있어요.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했다. 그 정도만 봐두시기 바래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적용하면 사실은 맞아요? 요쪽에 못따기만 제대로 적용해 놓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요거만 기억해 놔두셔도 돼요. 못따기는. 자, 그러면 1 곱하기 45도로 못따기를 적용하는데, 자,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못따기 여기 1 곱하기 45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한 번 더 집어넣고 양 끝단에 다 넣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못따기 적용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가이드 축의 마무리 작업이었어요. 가이드 축의 마무리 작업이었어요. 자, 가이드 축을 부품 투상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자, 유레카했던 아르키메데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거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진짜 쉽게요. 그거 하나만 더 하고. 자, 우리가 물성치를 적용하는데 물성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계산 탭에서 물성치 천칭처럼 생긴 아이콘이죠? 요거 누르고, 자, 이거에서 지금 현재 밀도는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물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옵션 버튼 누르셔야 돼요. 자, 옵션 버튼 누르시고, 자, 요거에서 잘 기억하시나 봅시다. 사용자 정의 설정 사용으로 해서 길이는 미리미리, 질량은 그람, 부피는 뭐로 바꿔야 돼요? 센티미터 세제곱, 그죠? 기억나죠? 네. 그리고 요쪽 밑에 거도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몇 그램으로 고쳐서 써야 돼요? 7.85. 7.85. 보면은 그 그램은 그대로 놔두고 뭐 센티미터 위로 꺽쇠 세제곱, 이게 유의사항에서는 아마 어쩌면 실기시험장에선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써라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대로 바꾸면 되고, 부피의 단위를 이거 웍스창에서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준다는 거. 그러면서 어디에도 여기도 센티미터 세제곱, 즉 요거를 좀 크게 써드리면 7.85
g이면서 슬래시 해놓고 미리미리 세제곱이었던 거를 c만 고쳐서 쓰고 센티미터 세제곱 요렇게 바꾸면 되는 거였죠. 네. 자, 그러면 요걸로 해가지고 한번 쓰고 난 다음에는 이게 초기화 된다고 그랬어요. 옵션 요렇게 했더라도 확인. 그러면은 제 거는 질량이라는 창에 질량이라는 항목이 77.70g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 똑같아요? 다른 사람? 오늘은 다른 사람이 없나? 아, 그래도 약간 차이 나네. 77.69? 네, 77.7? 97? 완전히 똑같지는 않네. 또 어디인가가 저랑 약간은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여간 그 정도는 오차 범위 내니까 그렇게 보시도록 하시기 바래요. 요게 어디에서 쓰는 기능이었다고요? 계산 탭의 물성치에서 요거 하는 거였어요. 단위 변환하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세이브.